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네, 오늘은 2022년 인적자원 우수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KH건설 주식회사의 이한구 기술대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H건설 기술제안팀의 이한구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이 근무하고 있는 KH건설은 어떤 회사인가요? KH건설은 2004년 EXT 파일이라는 선단 확장 파일 공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초 및 지반 보안 공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설계와 품질 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한 것은 물론 2개의 국토교통부 신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술 인증 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기초 지반 보강 부분을 넘어 종합 건설사로서의 도약 및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팀장님은 KH건설에서 기술제안팀에 속해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술제안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기술제안팀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 및 지반 보강 분야의 특정 공법과 관련하여서 현장의 지반 조사 결과와 설계 및 시공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정량적인 설계 및 그리고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므로 최적의 기초 보강 방안을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동시에 검토하는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KH건설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선정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먼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베스트 HRD 인증 심사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회사에서 보유한 강점과 주요 역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발전의 모습을 위해서 회사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HRD를 통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회사에 속한 일원으로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위해서 고민하도록 저부터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 대표로 나온 만큼 이 부분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KH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KH건설의 강점은 기초 보강 관련 엔지니어링의 전문성과 우수한 품질 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 현장에서 하중을 분담하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와 관련하여서 자사가 보유한 특정 공법을 통하여 기초 보강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까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건설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매년 성장하는 강소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도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의뢰인들이 있나요? 연약 지반에 대한 기초 보강 검토를 요청하는 건축과 토목 분야의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발주처, 감리단 모두가 저희의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건축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공장, 네. 물류센터 등이 있고 토목의 경우에는 수로, 네. 암거, 도로, 옹벽 구조물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저희 공법을 적용한 이후에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KH건설의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공법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기초 지반 보강 분야와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공법은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약 지반 자체에 대한 상당히 단단한 계량체를 형성하여 지내력 기초의 설계 및 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PF 공법, 네. 그리고 깊은 기초로 대표되는 말뚝과 관련하여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지내력을 향상시킨 선단 확장 파일 공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소하거나 시공 장비에 제약이 있는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파일의 주요 기능성을 개선한 셋 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공법을 통하여서 다양한 현장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여러 건설 현장에서 주요한 구조물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 및 지반 보강 분야와 관련된 공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초공학이라든지 지방공학 같은 토목 분야 전공 지식과 캐드 관련 OA 역량이 아무래도 저희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과 기술적인 역량은 실무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와 의지, 그런 태도적인 역량들이 지식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지금까지 세부적인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계에 계속 종사를 하면서 다양한 엔지니어링 환경을 접하고 그 환경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구조 분야의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더 발전하는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라는 삶의 목표 속에서 저희 KH건설의 기술 제안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직무를 통해서 집안 분야에 있어서도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 열심히 배우면서 저도 일을 하며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에서 더 발전하는 엔지니어. 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직무의 특성상 주로 설계에 특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되는 현황 확인을 아무래도 확인하기가 조금 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집안 조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설계를 검토를 하고 그 설계안이 시공에 적용되어서 네. 기초가 세워지고 그 기초 위에 구조물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만족감을 네.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건설의 종합적인 설계 및 시공 방안을 일하시면서 당연히 업무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지층 조건 및 현장 현황에 대한 소중한 실무 경험을 많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많은 현장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네. 것은 네. 어느 엔지니어링 직종에 있든 간에 아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저희 그 KH건설이 이러한 연약 집안 환경을 검토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점이라기보다 또 갖춰야 할 자세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현장 조건의 엔지니어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성과품과 네. 시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능력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 시간 동안에는 업무에 집중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순간마다 사고하고 고민하는 습관은 엔지니어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팀장님 커리어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엔지니어로서의 삶은 아직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공법들은 충분히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학적인 합리성과 그리고 기술적인 적정성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보강 공법으로 당당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국내에서 성공된 사례만큼 해외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걸로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곧 해외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명이라고 하면 좀 다소 거창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겸손하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엔지니어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당 분야에서 띵띵으로 불리고 싶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봤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불리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답변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저희 팀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스페셜리스트라는 그 단어의 어감을 참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감 속에는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책임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스페셜리스트로 한번 불리고 싶습니다. 오, 스페셜리스트. 네, 그렇다면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도 안 해볼 수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바로 복지제도잖아요. 네. KH건설의 복지제도 중에서 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복지가 무엇일까요? 복지제도 당사에서는 임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학업을 계속 병행하고자 하면 입학금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팀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효능감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 자녀 양육수당, 통신 지원비,
그리고 종합검진 지원과 같은 실질적으로 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복지 제도들이 아무래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다른 것 하나쯤은 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의 그런 어떤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그런 일정 관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또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복지죠, 그게. 네. 저도 회사 생활해봐서 알거든요. 맞습니다. 눈치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다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설사는 약간 딱딱한 분위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팀 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무래도 건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타업종 대비 종사하는 그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 소위 꼰대 문화랑 연결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권위적이고 조금 위압적인 분위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전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는 충분히 짐작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그런 인식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렇게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될 분위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팀의 경우는 20, 30대 연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업무 분위기도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젊은 세대들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상당히 확실히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뚜렷한 그 의사를 표시를 하지만 기성세대에 못지않게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그렇게 회사에 기여하고 자기 주도하에 업무 시간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소유의 워라밸을 좀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 개성이 강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업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퇴근 후에는 회사에 비치된 보드게임이나 오락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달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해프를 푸는 그런 유연한 분위기 조성은 저부터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조금 더 증진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직원분과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여쭤봐도 맞습니다. 되나요? 네,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MZ세대가 회사 내에서 얼마나 존재하나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한 12명, 11명 정도 되는데요. 한 7명, 8명 정도가 MZ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서도 저희는 좀 연령층이 젊은 층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좀 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좀 젊은 분들과의 소통에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생각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먼저 그 당시에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지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야기가 더 편안하게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협력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팀장이나 리더의 입장에서는 들어주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렇게 해서 점점 맞춰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MZ세대 분께서 7명에서 8명 있으면은 팀장님께서 조금은 힘들 때도 있지 않을까요? 힘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충분히 이제 같이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이제 더 좋은 마음들로 이제 좋은 결과의 모습들이 되면 더 큰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해결하는 말을 하는 것들이 더 좋은 반응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조금은 내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다 분위기 조성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 팀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KH건설에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미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공 분야의 지식 및 기술보다는 성실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또 여담입니다만 모두의 채용 톡톡을 보고 오셨다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하시거든요. 오늘 첫 방송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 회사 직원들한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냥 건설 분야를 전공하고 사회생활의 첫 경험을 시작하려는 후배들에게 먼저 인간적인 격려의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과 밝은 미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함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혹시 내가 처음 선택한 직장에서 어떤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소모품으로 취급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선배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항상 인격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상호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후배분들의 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로서 꼭 한마디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네. 엔지니어의 길은 정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역량에 맞게 전문성과 그리고 희소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본인과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짧은 이야기와 부족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여러분의 그런 미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장단점을 여쭤봤었는데 단점으로 말씀 안 해주시고 네. 뭐 갖춰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단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는데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설계부터 시공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혼자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관련된 그런 설계나 시공사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부분에 대한 일정들도 동시에 관리를 하면서 원활하게 대응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충분히 선배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풀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단점을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혹시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방송 출연에 대한 소감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 나아갈 수 있게 기회가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네. 새로운 경험이고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공법이라든지 분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는 의미에서 나름 저에게도 만족스러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데 네. 그냥 좋은 날로 생각을 하면서 많이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장하셔가지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일단은 끝났으니까 네. 좀 아까보다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에 선정된 KH건설 이영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